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갑부 최참판 댁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서책과 희귀한 기물들이 가득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방 안의 냉랭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참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초로의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로의 사내에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의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숨겨진 성품까지 꿰뚫어보는 신묘한 관상쟁이 천지인이었습니다. 최참판이 마침내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애써 감춘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허허, 과연 용하다고 소문난 관상가이시구려. 헌데, 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 아들 녀석이 다음 과거에는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소이다. 혹여 그 아이의 관상에서 삼정승의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존귀한 기운까지는 보이지 않던가요? 내 선생께는 아낌없이 후사를 할 터이니 부디 좋은 말로 시원한 답을 좀 주시오. 천지인은 최참판의 간절함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을 담담히 받아내며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아드님의 관상에서 읽은 것은 오직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봉사할 기운까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복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길은 아직 하늘이 뚜렷이 열어 보이지 않으셨거나 혹은 아드님 스스로 피땀 흘려 만들어가야 할 머나먼 길인 듯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미리 논하겠습니까? 최참판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자 하니 다른 관상가들은 황금을 안겨주면 없던 복도 만들어주고 듣기 싫은 소리는 돌려서라도 좋게 꾸며준다고 하던데 선생께서는 어찌 그리 대쪽같이 고지고대로만 말씀하시오? 정령 융통성이라는 것이 선생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으신 게요. 내 성의가 부족하다는 뜻이오. 천지인은 그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짓은 느렸으나 단호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하늘의 글을 읽어 전하는 미천한 자일 뿐 하늘의 뜻을 바꾸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까지는 부리지 못합니다. 또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복을 사고 파는 장사치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다른 용한 분을 찾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최참판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천지인은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고 그 거대한 저택을 나섰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와 높은 담장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최참판과의 대화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린다 한들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식의 앞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저 아들의 관상에는 총명함 뒤에 교만함이 숨겨져 있고 이른 성공 뒤에는 방탕과 몰락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설령 높은 자리에 잠시 오른다 한들 그 복을 오래도록 누리지는 못할 터인데.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덧없는 욕망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천지인은 평생을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으며 살아왔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이 취급받을 때면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물질의 풍요나 지위의 높낮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허상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복잡하고 혼탁한 도성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한적한 시골길로 그리고 더 깊은 자연 속으로 향했습니다. 이 혼탁한 인간 세상을 벗어나 하늘의 숨결이 살아있는 깊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서라면 혹 꾸밈없는 운명의 맨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큰 하늘의 이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는 인간의 탐욕과 위선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연 속에서 운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오른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뼛속까지 시리도록 깊어진 어느 저녁 그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에서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낙엽은 발밑에서 바스러져 처연한 소리를 내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마치 길 잃은 나그네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사흘 밤낮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걷고 또 걸어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는 산 중턱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프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주저앉아 밤하늘의 별이 보일 지경이었고 흙으로 바른 벽은 세월의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 곳곳이 패여 있어 황소바람이 방 안까지 들이치는 듯했습니다. 다행히 굴뚝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삭정이로 엮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친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길을 잃은 늙은 과객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누가 보아도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남노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지독히 가난했으나 관상쟁이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얼굴은 수척하고 양볼은 움푹 패였지만 그 이마는 남산처럼 훤하고 넓었으며 뼈대는 산처럼 굵었고 무엇보다 두 눈에는 흐리지 않고 맑은 기운이 고고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재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석군의 운명을 타고난 부자의 상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리 귀한 상을 가진 이가 이 적막하기 그지없는 깊은 산골에서 이슬만 겨우 피하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관상쟁이는 그 기묘한 부조와의 연유가 몹시도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양에서 보았던 재물의 눈이 멀어 제 앞가림도 못하던 최참판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이 가난한 사내의 귀한 상이 대조를 이루며 그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성에서는 넘치는 재물 속에서도 화를 부르는 상을 보았거늘 이 깊은 산 중에서는 귀한 상을 가지고도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는 이를 만나는구나. 과연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운명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탐구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주인은 낯선 손님의 행색에 잠시 경계하는 듯했으나 이내 그의 지친 기색과 온화한 눈빛을 살피고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산골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행색을 뵈니 많이 지치신 듯합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고맙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 신세 좀 지려 하오. 신세라뇨, 당치도 않으십니다.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인데 시장하실 테니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도 함께 드시지요. 방 안은 외풍이 매서워 구석에 놓인 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저녁상에는 거친 잡곡밥과 멀건 나물국이 전부였으나 집주인은 그것마저도 손님에게 먼저 넉넉히 덜어주려는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박한 친절함에 관상쟁이의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밥 한 술을 뜨다 말고 가만히 사내를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는 살림이 넉넉지 않으실 터인데 이리 과게까지 대접하시니 참으로 그 마음이 귀하십니다. 집주인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진 것은 없어도 오가는 길손에게 따뜻한 밥 한 술 나누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제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관상쟁이는 그 말에 더욱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선한 눈빛과 마음을 가진 이가 어찌하여 자신도 모르게 쥔 주먹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관상쟁이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방 안에서는 집주인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관상쟁이는 낮에 보았던 집주인의 귀한 관상과 눈앞에 펼쳐진 그의 참담한 현실이 어째서 이토록 다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관상학의 이치를 동원해 보아도 이 기묘한 부조화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마는 하늘의 복을 받을 그릇이요, 코는 재물을 쌓아둘 창고요, 눈은 마음의 지혜를 담는 셈인데 저 사내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어찌하여 이리도 텅 비어 있단 말인가. 관상쟁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학문과 경험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밤새도록 뒤척이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평생 지식과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관상학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 더 크고 깊은 하늘의 섭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방 안의 희미한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의 찬 기운이 스며들 무렵 관상쟁이가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돌아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줄만 알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다리를 허공으로 툭툭 차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한 몸에 잠꼬대려니 여겼지만 그의 발길질은 마치 눈앞에 무언가를 힘껏 걷어차 쫓아내려는 듯 주기적으로 힘차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상쟁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마치 한여름 밤의 번개를 맞은 듯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관상쟁이는 그가 가난하게 사는 까닭을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을 관장하는 온화한 얼굴의 신령이 황금과 곡식이 가득 든 보따리를 들고 그 집 문지방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령은 잠든 사내의 머리맡에 그 복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든 사내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정확히 신령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신령은 놀라 뒤로 낮아빠지며 보따리를 놓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쉰 신령은 몇 번이고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그때마다 사나운 발길질에 튕겨져 나가 결국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지방을 넘어오려는 제 복을 발로 사납게 걷어차고 있었으니 재물이 그의 집에 머무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관상을 타고났으면 무엇 하나. 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귀한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관상쟁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운명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생전에 늘 경고했습니다. 운명의 흐름은 강과 같아서 섣불리 둑을 쌓으면 강 전체가 범람하여 더 큰 재앙을 부르는 법이다.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이토록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내가 평생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도록 외면하는 것 또한 사람으로서 참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 묵게 해준 은혜,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정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방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쇠망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땔감을 패거나 못을 박을 때 쓰는 평범한 연장이었지만 그 순간 관상쟁이의 눈에는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비범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늘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이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불쌍한 사내를 구원해야 한다는 연민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인가? 그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쇠망치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걸음으로 잠든 집주인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불러올 결과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는 선량한 사내의 가난한 얼굴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관상쟁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 순간 적막하던 방 안에 둔탁하고 묵직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에 빠져 있던 집주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아주 짧고 처절했습니다. 으악! 관상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그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그의 뺨을 스쳤지만 등에서는 죄책감의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집주인의 비명과 스승의 경고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밤 사람의 다리 하나를 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신념을 꺾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려 동이 틀 무렵에는 이미 그 산골 마을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으로부터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상쟁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이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 가난했던 사내는 그 후로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관상과 그 비정한 개입이 과연 하늘의 뜻에 부합했던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10년 전의 그 기억 속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스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즐비하게 늘어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과 잘 닦인 길이 마을의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천지인은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초가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초가집 대신 하늘을 찌를 듯한 소슬대문과 높은 담장을 두른 연못과 정원까지 갖춘 거대한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상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 비단옷을 입은 하인 하나가 나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의 주인은 몇 년 전에 그 사내였으나 이제는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부유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다만 한쪽 다리가 불편한 듯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관상쟁이가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서자 주인은 차를 내오던 하인을 물리고는 물끄러미 관상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뜻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함께 오랜 시간 무언가를 기다려온 듯한 깊은 상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상쟁이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선생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혹 10년 전 이 누추한 집에 잠시 머무셨던 그 관상가 어른이 아니십니까?
관상쟁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운명의 답을 듣게 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께서 기억력이 참으로 좋으십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이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이리 큰 부자가 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인은 그런 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마침 저녁상을 차리려던 참입니다. 주인은 관상쟁이를 후하게 대접하며 풍성한 주안상을 차려왔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간 뒤 주인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께서 다녀가신 그날 밤 저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제 다리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지요. 그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관상쟁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제 박복한 신세를 한탄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저 이대로 썩어 없어지는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선생,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요.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된 그날 이후로 제 삶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지던 척박한 밭에 뜬금없이 단비가 내려 그의 풍년이 들었고 믿져야 본전이라며 시작한 작은 장사가 뜻밖의 큰 돈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단단히 막혀있던 제 운의 물꼬가 그날 밤 그 끔찍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트여버린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 년 만에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관상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군요. 혹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이야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돕는 것처럼 위기를 넘기고 더 큰 기회를 잡곤 했지요. 사람들은 제가 수완이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은 결코 제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은 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불편함이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어찌 보면 그날 밤 제 다리를 앗아간 이름 모를 도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인 셈이지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모두 들은 관상쟁이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가 결국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주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실은 그날 밤 다리를 그리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방 안에는 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들고 있던 술잔을 툭 상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술이 쏟아져 그의 비단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는 미처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멍하니 관상쟁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분노나 증오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듯한 깊은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기구했던 운명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관상쟁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제 발이 묶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운이 풀리기 시작한 이유가, 죽어가던 땅에서 황금이 열린 이유가, 어르신은 제 다리를 꺾은 것이 아니라 제 운을 가로막던 단단한 빗장을 부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관상쟁이를 향해 말없이 땅에 이마를 대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셨군요.
밤마다 새어나가던 제 복을 막아주신 하늘이 보낸 귀인이 바로 어르신이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이 집에서 편히 머무시며 저희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날 밤 주인은 관상쟁이를 위해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별채를 내어주고 자신이 덮는 가장 따뜻하고 귀한 비단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상쟁인이 조용히 길을 떠나려 하자 주인은 황금과 비단이 가득 담긴 무거운 상자를 내밀며 한사코 받으라 권했습니다. 관상쟁이는 그저 온화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운명을 읽는 자일 뿐 운명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바람의 방향을 읽어 알려주는 사람이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께서 본디 하늘로부터 타고나신 큰 복입니다. 저는 그저 그 복이 담긴 그릇에 깨진 틈을 잠시 막아드렸을 뿐이니 부디 더 큰 덕을 쌓으시어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평안히 복을 누리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관상쟁이는 다시 구름처럼 바람처럼 호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의 백발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기와집을 돌아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불행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행운도 있고 행운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행의 씨앗인 것도 있는 법. 사람의 인연과 운명이란 참으로 오묘하여 눈앞의 작은 기륭에 얽매여서는 그 깊고 높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 후로도 주인은 다리가 불편한 채로 살았지만 더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은인을 평생 기리며 더 많은 덕을 베풀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큰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